20번 봅시다. 이 지문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뭘 배우던지 간에 이제 새로운 거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물론 독학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알려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이거를 알려주다 보면은 처음에는 습득하기가 익숙하지 않다가 점점 이제 훅 체화가 된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두 번 같이 영어 수업을 했을 때는 내가 설명을 하는 게 뭔가 정리가 안 된다. 저 어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데 이거를 몇 달, 1, 2년 이렇게 같이 듣다 보면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아, 저게 무슨 말인지가 머릿속에서 그냥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학습을 하듯이 부모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코치처럼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식들을 계속 키워오면서 이 아이에게 다양한 관점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행동들을 알려줄 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모의 가치관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 돼 라는 게 있고 그걸 내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마 아이가 어릴 때 모르고 친구를 괴롭히거나 장난을 쳤을 때 부모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 피해를 주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나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이가 자랐을 때 이제 건강한 가치관을 가졌냐, 그렇지 못했냐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 디테일 체크부터 바로 볼게요. 바로 보면은 기억을 해래. 어떻게 너가 운전이나 요리를 배웠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어법적으로 딱 완전하게 이렇게 막 나와 있진 않거든요. 앞에 Do you remember?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게 생략이 된 것 같아.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너가 어떻게 운전과 요리를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2번 문장을 잘 봐주는데 이거 해석하는 순서를 혹시 몰라서 써놨거든요. 접속사가 있는 것들 먼저 해석을 할 건데 until 뒤에서 너가 스스로를 코치 지도할 수 있어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또 뭘 할 수 있을지 were able 뒤에 와야 되는 to 부정사가 and then 뒤에서 쓰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동사 원형 do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두 번째 동사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do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it이 가리키는 게 그 다음에 해석하기는 할 건데 앞에 해석한 게 아니구나. 그 1번 문장에 나와 있었던 운전이나 요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너가 스스로를 지도하는 거야. 요리는 이렇게, 운전은 이렇게.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동으로 요리나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두 번째 접속사 while 뒤에서 누군가가 너를 지도하는 동안, 그러니까 1번 뒤에 나와 있는 정도로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할 때까지 너를 지도하는데 뭘 하면서 지도하는지를 콤마 찍고 분사구문 ing로 내용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remind, 상기시키는데 이거 사형식 구조거든요. 너한테 what to do, 뭘 해야 할지를 상기시킨대.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게 while 뒤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이거 나중에 혼자 복습할 때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while 뒤에 있는 부분만 좀 해석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동안 너가 practiced, 연습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문장이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운전하는 것도 요리를 하는 것도 이제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줘. 계속 상기시키면서 알려줘.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틀렸다라는 거를 지도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자동으로 운전이나 요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운전이나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1, 2번 문장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3번 문장 보면은 아이들은 가치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치를 어떻게 배우는지를 뒤에서 부사로 much the same way로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밑에 나와 있듯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3번 문장부터 말을 하고 싶은 게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주제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1, 2번은 서론이었고, 4번 문장 계속 보면은 아이들은 다양한 행동을 연습합니다. 그러면서 while 동시에 당신은 콤마 사이에 이제 삽입절, 이거는 그냥 you라는 사람이 부모든 주변 다른 사람이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삽입절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너는 코치로서 도와주는데 help 동사가 동사 원형을 목적어로 가질 수가 있으니까 focus부터 목적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ocus their attention, 아이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에 주의하도록 집중을 시킬까? on 뒤에서 첫 번째 명사 w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끔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게 할 거냐면은 두 번째 전치사 on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명사 목적어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써놨는데 fine tune 이라는 동사의 동명사야. 중요한 스킬은 미세 조정하는데 주의를 집중시키게끔 도와준다라고 해가지고 4번 문장 내용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가치관을 배우겠지. 그래서 배운 것들을 연습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너는 아이들이 중요한 것, 그들이 배우고 있는 이 중요한 것에 주의를 집중하게끔 돕고, 또 중요한 기술을 미세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남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 라는 거를 아이에게 알려줬어. 그래서 아이가 그걸 머리에 딱 넣어두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실수로 주변에 피해를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옆에서 보고 왜 그랬는지는 알겠지만 이렇게 행동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를 나중에는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잘 하도록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조정을 해주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계속 집중을 하고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4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 문장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너가 아이들을 스포트, 지지해줍니다. 이때는 무엇을 같이 해야 되냐면은 praise, 칭찬, encouragement, 격려, 그리고 gentle reminder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냥하게 조언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6번 문장 보면은 3, 4, 5번처럼 너가 부모나 주변인으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계속 알려주고 코치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코치해주지 않으면 이어지는 문장에서 아이는 여기에서 아이를 she라는 여성으로 가리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앞에 있는 child를. 그래서 이 아이가 찾을 거라고 합니다. 본인의 코치를. 뒤에 elsewhere는 부사예요. 다른 곳에서. 그리고 나서 and 뒤에 be guided. 안내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도받을 거라고 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미디어나 또래나 혹은 다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아이의 흥미를 포착하고 알아주는 이런 사람들의 가치에 의해서 지도받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지. 주변에서 알려줄 어른이 없어. 그러면은 어른들 대신에 미디어를 보고 배우거나 친구들을 보고 배우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주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관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이제 6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지금 이 6번 문장이 말하고 싶은 뉘앙스는 뭐냐면은 긍정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부모가 못 알려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려줄 수도 있어.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부모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좋은 가치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6번 문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이제 그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set up to the plate 이게 한 번에 용기 있게 나서다, 행동하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서야 돼. 그리고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help 도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5형식인데 너희 아이가 배우도록 도와야 된대. 무엇을?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차근차근 이라고 해서 만약에 지금 마지막 이 문장 내용 있죠? 특히나 set up to the plate 요거의 의미처럼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부모가 행동으로 아이들을 직접 알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문장인데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저 문장에 대해서 의미추론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정리했으면 21번 넘어가 볼게요. 21번 보면은 내 생각에 문제 풀 때 21번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이게 팩트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일단 보면은 이 지문이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든 말을 하든 뭔가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을 하는 목적이 자기 정당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지문에서는 자기 정당화하는 모습을 변호사의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리 탐구를 과학자의 방식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 변호사의 방식이라는 게 이제 내가 변호해야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를 옆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계속 변호를 해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이렇게 계속 변호해주는 거를 자기 정당화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연구하거나 혹은 이제 막 분석을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과학자들은 팩트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가정하고 증명하고 가정하고 증명하고 최대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가장 사실에 가까운 어떤 진리를 내놓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언어 사용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으나 그거를 내 생각이 맞다, 자기 정당화를 하는 데만 쓰지 말고 정말 옳은지 틀렸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맞는 게 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21번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긴 하는데 1번 문장 바로 볼게요. 주어가 사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이 가지는 고전적 이상이 뭐냐면은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어떤 개념이나 지식을 마치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들을까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개인을 생각하듯이 우리는 경쟁하는 아이디어들을 마주합니다. 요 컴피팅이 뒤에 아이디어즈를 수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평가를 해요. 근데 이거를 뭘 위해서 평가하는지 뒤에 내가 표현을 써두기는 했거든. For one's best fit 이라고 하면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위해. 그래서 to reality, 현실에서 나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아이디어는 무엇일까라는 거를 평가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and then 뒤에 여기 let 사역 동사를 썼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괜찮으면서도 가장 빛나는 사실들, 요것들을 형성하게끔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나 지식이나 사실들을 막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막 생각을 해. 평가를 해. 그리고 내가 가져도 되는 믿음이나 혹은 생각, 이런 것들에 가장 해당이 된다라고 싶은 그 사실이나 지식들을 내가 가지는 믿음의 기초가 되게끔 형성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1번 문장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우리가 시장이나 어떤 물건 파는 데를 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물을 이거 마우스를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은 이 마우스를 내가 그냥 단순히 컴퓨터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필요한지, 아니면은 나는 마우스를 많이 쓰고 이제 오래 쓰기 때문에 조금 기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손을 다치지 않게 하는 좋은 게 필요한지, 뭐 게임용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용도가 있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걸 사러 가서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근데 봐서 나에게 필요한, 나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우스를 골라서 그거를 살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과정을 지금 고전적인 아이디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이나 생각들 중에서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따로 떼어오는 과정으로서 설명을 한 게 1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지식이나 아이디어들을 생각하는데 이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번 문장에 주어 대시 말하는 거는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나에게 잘 맞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로 보는 것. 이것은 과학자의 방식으로 봅니다. 어떻게? 이론상으로는 적어도. 3번 문장 보면은 그러나 in practice 실제로는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이어지는 문장에 우리는 시장에 있는데 무엇을 위한 시장에 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정당화를 위한 시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4번 문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 우리가 쇼포를 구매하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단어들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not a 법비를 써가지고 무엇 때문은 아니고 무엇 때문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 거야. 여기에서 they가 가리키는 게 앞에서 언급한 words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음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문장을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요것이 요렇게 스토리지를 이해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나 지식이 있는 시장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골라오는 단어가 내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정말 딱 괜찮은 단어를 사러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사러 간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5번 문장 보면은 종종 우리가 are not seeking statements라고 해서 어떤 진술을 찾고 있지 않는데 사실로서 이 진술. 그럼 이 사실이라는 거는 뭘까? 뒤에서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figure out, 알도록 도와주는 사실인데 무엇을 알도록 도와줄까? 우리가 행동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내도록 도와주는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5번이 말하고 있는 이 팩트는 과학자의 방식으로서 가지게 되는 팩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은 믿어야만 하는 거거든. 우리에게 필요한 신념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알게끔 도와주는 과학자의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팩트를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이미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사실은 이게 맞아. 바꿀 생각이 없어. 과학자의 방식으로 계속 새롭게 찾으면서. 그래서 5번과 6번은 과학자의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모습을 4번이랑 이어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번 문장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거 문장 구조 그거 할 걸 그랬네. 요 are 동사가 statement 주어를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주격 보호로 써가지고 이거 이형식 도치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이 are 비동사 썼다라고 하는 게 뒤에 statements에 수일치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좀 혹시 모르니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장 해석을 나중에 복습할 때 좀 어려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과학자의 방식이 아니라 변호사의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믿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만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7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8번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언어를 써야 될까? 과학자의 방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거든. 마무리를 말하고 싶거든요. 보면은 언어라고 하는 건 괜찮을 수 있어. 7번에서 말하는 기능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변호사의 방식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잘못됐다, 그거는 이상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뭐 틀린 게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그게 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to do better, 더 잘하기 위해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언어를 다루는데 큰 존중을 가지고 다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 방어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해. 저기에서 self defense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정당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정당화하기보다는 정말 너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가치를 얻을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저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언어를 더 큰 존중을 가지고 다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언어를 가지고 내가 좋은 믿음이나 혹은 새로운 생각을 찾을 수 있다. 언어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가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과학자처럼 쓸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다루다 보면은 자기 정당화보다도 더 나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데 그게 과학자의 방식으로 이제 올바른 신념이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정리를 해놓자. 혹시 모르니까. 요렇게 마지막 문장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가장 주제와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보기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 됐든 뭐 의미 추론이 됐든. 요거 21번 나중에 공부할 때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잘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보자. 22번. 이 지문은 창의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언제 나오는지를 말하고 있어. 창의적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어떤 작품을 쓴다,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창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냥 남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생각을 잘 풀어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글을 읽어보고 많은 생각을 해보고 많은 글을 써보았을 때 남들이랑 다른 창의적인 이야기를 가진 책을 써낼 수가 있을 거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내가 어떤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폭넓은 경험을 쌓는 거야. 그리고 이 경험을 쌓고 나서 좀 해결책을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있었을 때, 긴장을 풀었을 때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지문이다, 그 주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창의적인 해결책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지만 반드시 경험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1번 문장 디테일 체크 바로 보면은 가정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목적어, 대절을 너가 have been working, 작업해오고 있는 거야. 1번 문장의 동사가 이거 완료 진행이죠. have, pp, ding 써가지고 완료 진행.
그러면은 뭘 하는 데 있어서 작업을 해오고 있을까? 해결책을 위해서.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또 해결책일까? 보니까 챌린징이 뒤에 테크놀로지컬 프로블럼을 수식을 합니다. 어려운 기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거야. 근데 이 해결책을 위해서 얼마 동안 작업을 해오고 있냐면은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에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1번 문장이 완료 시제 동사를 쓴 이유가 여러 해 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2번 문장 계속 보면은 또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볼 거냐면은 대절 한 번 더 뒤에 나오는데 You have paying attention이라고 해서 1번 문장이랑 똑같아요. have pp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완료 진행도 썼거든요. 그래서 너가 집중해오고 있는 거야. 관심 가지고 있는 거야. 어디에? 전치사 to 뒤에서 whatever as, 다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래서 너가 have encountered 동사, 마주해온 것.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 else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대절이 관계대명사로 쭉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는 요 whatever else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전치사 to 뒤에 있는 거를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 어떤 문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어떤 것에 너가 마주해 오고 있는 것에만 집중해오고 있다라는 거를 가정해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2번 문장에 있는 대절을 이해해주면 될 것 같거든? 삼 번 문장 보면은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1, 2번과 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뒤에 chances are t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종종 보게 될 거예요. 대절일 것 같다, 대절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pop up your mind, 갑자기 떠오르다 하나의 동사고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게 될 수가 있어. 어떨 때? 너가 relaxed, 편안하게 있을 때. 그러니까 1, 2번 문장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너 창의적이지 않으니까 문제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당장 창의적이지는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만 뭔가를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막 집중해서 하다가 잠깐 머리를 좀 리프레시 하려고 여유 있게 딱 있다 보면은 그때 정말 내가 원했던 창의적인 해결책이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3번 문장이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번 문장 보면은 아까 3번에서 pop up in your mind라고 해서 갑자기 떠올랐다라고 했거든. 그거를 유레카 모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레카라는 그 얘기를 할 때도 갑자기 뭔가 이렇게 떠올릴 때 그런 말을 하잖아. 그래서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뒤에서 언제라고 말을 할 거냐면은 엄청난 통찰력이 발견이나 발명으로 이끌 때, 그러니까 발견이나 발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때, 그때 이제 유레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떨 때 일어나는지를 뒤에서 문맥상 예기치 못할 때 일어난다라고 해가지고 unexpected를 밑에 쓸 겁니다. 그러면은 4번 문장에서 말했듯이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막 억지로 생각해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5번 문장에 spontaneous를 사용해가지고 뒤에 creativity를 수식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집중해야만 합니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대상이기는 한데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거든요.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이끄는 그러한 것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된대. 아까 이 지문의 1, 2번 문장이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뭔가 이제 가치가 있고 뭔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때에 예상치 못하게 창의적인 생각으로 딱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6번 문장에서 디스가 가리키는 게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대절 내용을 보니까 너가 반드시 내로우 다운 국한해야만 하는 건 아니래. 너의 흥미를 어디에? 한 가지 주제만. 그러니까 내가 이 주제만 계속 생각을 하고 막 계속 반복을 하면은 해결책이 떠오르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7번 문장에 그거랑은 반대로 경험의 폭이 창의성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공부해보고 그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상치 못할 때 창의적인 생각으로 딱 떠오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6번에서처럼 우리가 흥미를 narrow down, 좁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거를 8번 문장에서 너가 좁혔을 때 어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정리해 줄 거거든요. 만약에 너의 경험이 제한되어진다면 작은, 좁은 범위로 그러면은 너의 상상력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야 창의적으로 상상할 수가 있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비슷한 생각만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콤마 뒤의 위치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는 앞문장 내용 전체고, 그래서 이것은 창의성에 harmful, 해롭다라고 해서 좁은 시야나 좁은 경험은 창의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줬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으로 내도 되게 많이 틀릴 것 같거든. 이거
문장 내용을 1, 2, 3, 4, 5, 6, 7, 8, 9 순서를 좀 잘 봐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몰라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모습. 잘못된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경험의 폭을 다양하게 늘리다 보면은 3, 4번이 얘기하듯 어느 순간에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5번 문장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다양한 것들에 흥미를 가지고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5, 6, 7번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마지막 문장에서 5, 6, 7번처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오는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순서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2개 더 해야 되기는 한데 조금만 쉬다가 합시다. 23번 볼게요. 이런 거는 참 서술형으로 내기가 되게 좋은 문제기는 한데, 수치심이랑 죄책감의 차이를 일단 명확하게 알아야 돼. 수치심 같은 경우에는 나 스스로에게 드는 감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서 수치심이 든다. 근데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했던 행동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행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 저거는 좀 잘못됐던 것 같다. 앞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치심은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수치심이 든다라고 하는 거는 결말이 좋지 않지만, 죄책감은 어떤 행동으로부터 드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바꿔봐야겠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변화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지문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죄책감이 긍정적 변화의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1번 지문부터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 and 뒤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장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어떨 때 느끼냐면은 요거 접속사 when 뒤에서 쓰인 문장의 동사가 hold up, 목적어 뒤에 against, 또 목적어를 써가지고 옆에 또 나와있듯이 요 A라고 하는 것, hold up 뒤에 나와있는 이 목적어를 against 뒤에 나와있는 목적어랑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거거든. 우리가 해왔거나 실패해온 것, 이것을 무엇과 비교를 해볼 거냐면 against 뒤에서 사람인데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과 비교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인가 비교를 해봤을 때 3번이라는 것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벗 뒤에서 또 어떤 감정이냐면은 불편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4번에서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something은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온 거야.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지. 그리고 make amends는 이 두 개의 동사가 한 번에 보상해주다. 그리고 나서 or change a behavior, 행동을 바꾸는데
어떤 행동으로 바꾸냐면은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 않을 행동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about 뒤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했어. 사과함, 보상함, 그리고 잘못되지 않은 행동으로 나를 바꿈. 이 순서가 있을 때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동기 요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이지? 죄책감이라는 원인이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야. 5번 문장 보면은 따라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만큼 강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함이라는 거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그 효과가 좋은 방향이냐 나쁜 방향이냐의 차이일 건데 그거를 버뒤에서 말할 거예요. 보면은 its effect라고 했을 때 its가 가리키는 거는 죄책감. 그래서 죄책감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창의적인 반면에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는 destructive,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6번 문장 계속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을 볼 거냐면은 이거 목적격보 3번 나올 거거든요. 첫 번째 목적격보 동사원형 사과하고 아까처럼 보상하고 혹은 부정적인 행동을 뒤에 써놨습니다. with 뒤에 더 긍정적인 행동으로 대체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한다라는 것을 볼 때 이어지는 문장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 요인이 되지 수치심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꼭 내가 행동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행동이 바뀐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이 죄책감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7번 문장에서 사실상 나의 연구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발견한 게 대절이라고 하는데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부를.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믿고 있는 부분인데 무엇이라고 믿고 있냐면은 우리가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일부를 약화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수치심은 동기 요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24번 볼게요. 보면은 이게 오히려 앞에 있는 내용들보다는 좀 덜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하면은 도파민이 확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SNS에 나와 있는 글이나 영상 이런 것들은 짧고 그다음에 이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은 기분이 갑자기 좀 좋아져.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성이라는 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이 끝나고 나면은 불쾌감을 초래하게 된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24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1번 문장 바로 볼게요. 보면은 한번 보자라고 합니다. Let's look at 뒤에서 What is occurring in your brain? 네 두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얘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떨 때 네 두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뒤에서 분사 구문으로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콤마는 생략이 되어 있고 접속사 when 뒤에 나와 있는 스크롤이라는 단어가 이 지문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스크롤 하다를 자동사로 보고 현재 분사로 분사 구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이거 분사 구문을 한번 살려봤거든요. 옆에 보면은 생략한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일단 you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얘랑 이어지는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없기는 하지만 너의 두뇌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서 아마 너가 네 두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뭐 이렇게 주어 you가 생략되지 않았나 라고 보고 어떨 때 두뇌에 일어나는가를 너가 소셜미디어에서 스크롤을 할 때 분사구문으로 연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뒤에서 한 번 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빠른 도파민 활동 문맥상 빠르다라는 말이 중요해. 빠르게 확 기분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지. 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이번 문장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소셜미디어 앱을 열 거야. 그리고 나서 엔드 뒤에 즉각적으로 알아차린다라고 할 건데 이때도 문맥상 immediately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즉각적으로 뭘 알아차릴지를 생략하고 알아차리는 내용을 문장 3개로 연결한다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you feel really good. 기분이 좋아. 두 번째는 your dopamine levels increase. 도파민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아까 1번에서도 말했지만 빠르게. 근데 여기서는 강조하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도파민 수치가 오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고 도파민도 막 차오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은 마지막 3번째 문장에서 pleasure, 기쁨이라고 하는 게 두뇌 속에서 경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3번 문장에서 주어가 어려움, 챌린지인데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create 뒤에 목적 없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할 거고 2번과 같은 과정이 만들어내는 어려움이 뭔지를 is 동사 뒤에 as with라는 전치사 명사로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2번처럼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점이 우주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이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도파민이 빠르게 올랐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거든. 근데 꼭 그 도파민이라는 게 인간에게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동식물에게도 도파민이 확 올랐다? 그럼 얘네들도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뒤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as the laws of physics explain 이라고 해서 물리학 법칙이 설명하듯이 무엇이라고 여기 따옴표 대화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주어가 얘예요. 위로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 calm down,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은 떨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문장에서 이 물리학 법칙을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너의 두뇌와 신체는 항상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뒤에서 과거 분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항상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문장 뒤에 접속사 대신에 계속적 용법을 써가지고 이 계속적 용법이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항상성, 이거 목적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단순히 밸런스, 균형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항상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도파민이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알 것 같은데 5번 문장 다시 보면은 여기 with in mind가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라고 해석을 하면서 여태 this가 의미하는 거는 앞문장이에요. 항상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도파민 수치가 빠르게 올라갈 때 그러면은 뭘 할 때 도파민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냐?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링하고 있을 때 얘가 1번 문장이랑 똑같이 콤마 생략하고 접속사는 생략하지 않고 스크롤링 분사구문을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스크롤링 하면서 이렇게 도파민이 올라갈 때면 이어지는 문장의 두뇌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how are my dopamine levels so high라고 해서 어떻게 도파민 수준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두뇌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크게 기쁘지도 크게 뭐 화가 나지도 않는 그냥 일반적인 정서 상태가 있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적당히 좋아지거나 적당히 안 좋은 정도는 그냥 안전하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도파민 수치가 확 올라버리면 두뇌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지금 내 두뇌가 위험한 상태인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이 좋다라는 걸 느끼고 있지만 두뇌는 동시에 그거를 위험 상태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복구를 하고 싶어 하니까 도파민 수치를 확 떨어뜨리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6번 문장으로 설명한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위험 신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활용을 해가지고 균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나서 has to quickly drop. 아까 1, 2번 문장에서 빠르게 오른 것처럼 빠르게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때 has to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drop 써야 되죠. 중간에 문맥상 빠르게 떨어진다 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빠르게 떨어뜨려야만 할까? equal amount라고 해서 여기서 equal도 알아둘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파민 수치가 100만큼 갑자기 훅 뛰었어. 그러면은 일단 100만큼은 빠르게 훅 떨어뜨려야 돼. 근데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100만큼 빠르게 떨어졌다가 또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훅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기준선 아래로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도파민의 그냥 평범한 너무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그 베이스라인 수준을 쭉 유지하고 있다가 훅 올랐다가 위험하네 훅 떨어졌다가 계속 쭉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빠르게 떨어지다가 기준선 아래까지 쭉 내려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균형을 맞추게끔 항상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에 분사구문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전에 봤던 분사구문도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아마 다가오는 2학기부터 2학년, 3학년 되면은 지금 보고 있는 이 분사구문처럼 보통은 만약에 이 메이킹이 주어를 생략하고 있는 분사구문이다라고 하면은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를 생략을 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아마 앞으로 문맥상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꼭 도파민이 주어로 생략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내용이 주어이다라고 하더라도 생략하고 분사 구문을 만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는 솔직히 막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빠르게 읽고 100%막 정확하게 독해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뭔지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내용이든 어법이든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얘가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암문장 내용 전체예요. 도파민이라는 게 결국에 확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모습이 목적어 너가 목적격 보는 사역동사랑 같이 썼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 feel even worse 훨씬 더 나빠지게 훨씬 더 기분이 나쁨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 이때 even은 다른 지문에도 중간에 보였었는데 비교급 수식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너가 소셜미디어를 열어서 스크롤링을 시작하기 전보다 기분이 훨씬 더 나빠지게 될 수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파민이 확 올랐다가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문 3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문 3개 얼른 수업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이랑 그다음에 직보까지 다음 주 하면은 한 2.5? 그러니까 복습할 수 있는 시간? 해가지고 내가 다음 시간 리뷰에는 오늘 한 지문 이거 리뷰랑 그 다음에 우리 이전에 했던 그 서술형 문제를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어느 범위를 복습 기간에 할지는 단톡방에 정리를 해놓을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목요일에 올 때 오늘 배운 것만 복습하지 말고 그 단톡방에 나와 있는 범위도 같이 복습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뒤에 과제는